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9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90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98페이지예요. 밑에서 7번째 줄 끝이에요. 네. 그러니 나는 이득 보고 너는 손해본다에 힘을 보태는 것은 앞에 거보다 뒤에 이제 손해본다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죠. 붐비는 곳에서 앞에 끼어들 수 있게 해주면 도량이 넓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고 손 흔드는 것이 보입니다. 서로 감사하며 윈윈하는 삶이 됩니다. 감사와 윈윈을 원칙으로 삼고 그의 바탕에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쉽지만 우리의 내적 본성 전체에 걸쳐 깊은 영향을 줄 다음 실습은 이렇습니다. 야생 새들에게 먹이 주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실습입니다.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있는지 잊지 않고 챙깁니다. 아파트에서 살더라도 말입니다. 창턱에 놓거나 유리창에 부착할 수 있는 새 모이통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변에 사는 야생동물을 지원할 길을 꼭 찾습니다. 사는 곳이 대도시 중심부라도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과 건물에서 야생동물 살해를 금지해야 합니다. 먹이로 유인해 가두는 덫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죽이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살생. 모기도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모기 한 마리라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비둘기가 하도 많아서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말라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이는 거는 어쨌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들고양이도 되게 많죠. 강아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양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들고양이, 비둘기가 되게 많은데 살생은 하면 안 된다.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살생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생명을 죽이는 거. 네. 모기도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모기를 많이 물렸는데 모기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제 또 진짜 벌레가 이제 또 많이 생길 그런 날씨인데 그런 때예요. 근데 저도 모기 참 싫어하는데 아니면 모기장으로 들어가든지 싫더라고요. 근데 잡아서 내보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잡는 사람한테 더 많이 가서 모기가 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그런 경험은 안 해봤어요. 네. 다음 실습은 이렇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이나 정원에서 항상 뭔가를 기르기. 네, 토마토도 좋고 분재나 작은 선인장도 좋습니다. 뭐든 기호에 맞는 것이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 책임이 그저 창가 화단에 심은 제라늄 꽃에 물 주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뭔가를 해보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물 주는 거 안 하는데. 관심을 막 가져야 되는 거를 저는 안 하는데 이걸 이렇게 꽃 정원 화분에 물 주는 거 관심이 있는 분들, 사랑이 있는 분들은 꽃이 잘 커요. 서울 사무실에 가면 꽃이 예쁘게 싱싱하게 잘 크거든요. 예, 거기 주인께서 너무너무 잘 이렇게 사랑으로 하초 키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갔다 오면 관심이 없으니까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키우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키워보라고. 키울 수 있으면 키워야지. 괜히 죽일 것 같으면 안 키우는 게 낫고. 죽일 것 같으면 그냥
하다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은 세심하고 관찰력 있고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임이 확실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은 세심하고 관찰력 있고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신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신념을 자꾸 찾아 들어가려면 좀 미세하게 나에 대한 감정, 내 생각을 자꾸 보게 되죠. 처음에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지 생각을 보게 되면 내 감정이나 내 느낌, 내 신념을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근데 이제 밑으로 가서도 찾았다고 다 찾아진 게 아니라 그 미세한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념을 찾으면서 이 의식 공부를 하다 보면, 부하 의식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세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변해져요. 바뀌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왜요?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은 내가 하는 거고, 삶도 내가 사는 거고, 경험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찾아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것들을 이제 알아차려지는 게 이제 수업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자꾸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의식에 체면당해져서 거기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 체면에서 벗어나는 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진득하게 좀 했을 때, 전에 몰라 많이 하고 왔으면 또 그렇지만, 진득하게 공부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차리게 되는 과정, 우리 자신의 실제 시야를 넓히는 과정, 이제 실제 시야를 넓혀서도 보고, 넓혀서 봤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넓혀서 봤을 때 집중해야 될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큰 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잘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저희 이제 소녀딸이 서울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친할아버지가. 그 친할아버지가 5층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저쪽 단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막 가는데 5층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2달 전인가 그랬어요. 2달 아니구나. 3월, 한 달 반 전이구나. 한 달 반 전에. 할아버지가 부르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소리는 들리는데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애가 아직 17개월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저기야, 저기야. 아리나 할아버지 저기 계셔, 저기 계셔. 자꾸 이러니까 여기만 보다가 어떻게 하다 딱 본 거예요. 조금 더 올렸는데, 받는 거고, 보더라고요. 5층에 있는 어떤 이런 광경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애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아이들도 이게 시야를 높게, 넓게, 하늘도 보고, 진짜 다른 세상도 보고, 저는 대구에 살지만 대구가 아니라 자꾸 그 큰아이하고 둘째한테는 서울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한테는 그런 거를 못 해줬어요. 이제 할머니가 키우면서 그랬더니 대구가 제일 좋고 대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막내는. 그러니까 서울에 왜 살아? 복잡한데.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부산을 갔더니 부산에서 그 해운대 쪽에 광안리 쪽에 가면은 홍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좋네. 요 정도까지 하고 이게 내가 이제 보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것의 반경이 이제 짧아요. 넓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시야를 넓혀주는 거. 자꾸 우리도 넓게 봐야 되는 거. 넓게 크게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점만 보고 큰 칠판을 보는 게 아니라
점만 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상처만 보고 점만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 시야를 넓히는 거.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넓게, 크게 내면에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의식 수업을 끊임없이 계속 듣는 거, 찾는 거. 예, 그래야지만 알아차리고 자꾸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확연한 결함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의아해집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리도 무딜까? 어떻게 이들은 그런 직원을 고용해 이런저런 매출 기회를 다 놓칠까? 어떻게 이들은 벽은 페인트 칠이 필요하고 바닥도 더러운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리라고 기대할까? 어떻게 이들은 앉은 의자도 없으면서 우리가 자기들 가게 앞에서 줄을 서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할까? 어떻게 이들은 문 여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써붙여 놓는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기들 가게를 애용하리라고 기대할까? 어떻게 이들은 가게 밖에 주소도 붙여놓지 않고 우리가 자기들 위치를 찾아내리라고 기대할까? 이런 것은 모두 관찰할 수만 있으면 해결될 일들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주인들은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관심 없이 이제 그냥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이런 걸 다 안 해놔도 네이버에 치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 들어가면 영업시간, 주소, 뭐 이제 언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요새는 신기하게 딱 들어가면은 오늘이 휴무면 휴무라고 오늘 휴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빨간 거로 휴무라고 떠 있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되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91년 전에, 30년 전에 쓰신 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쵸. 메뉴도 올라가 있고 상세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는 다 되어 있어요. 네. 이 장에서 말한 실습을 하면 우리는 점차 눈을 떠서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딜레마를 풀 해결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그러시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이미 드러난 것이라서 좋은 거라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대로 있는 거고, 뭔가 떠올라는 거는 이미 해결책은 있기 때문에 떠오른 거는 건져내면 되는 거라서,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해결책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해결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인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인지가 안 된 거는 아직 떠오르지 않고 밑에 깔아앉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발표하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발표하고 신년 발표하고 질문하는 거가 잘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저는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배타적인 비공개를 클럽 가운데 하나인 곳에서 회원 후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타적이어서 언론과 대중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 사회는 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회원이 되려면 추천자와 함께 돌아다니며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만나 개인적으로 면접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온종일을 보내며 웰스트리트의 금융가들, 은행장들, 신문 머리 기사에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유력자들을 만나러 그들의 명망 높은 사옥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면접 하나를 치르고 다음 장소로 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느긋해졌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자질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상냥하고 모두 상냥하고 자애롭고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놀랄 만큼 대화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한 수영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이 30, 350. 그러니까 진짜 상냥하고 자애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척하는 거 말고요. 정말 그게 의식이 올라가. 척하는 거는 의식이 아직 내면의 의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막 밝게 웃는 거라고 해서 막 깔깔 웃는 거라고 해서 300, 540이 아니거든요. 진짜 내면에서의 진짜 진심으로 상냥하고 자애롭고 친절하고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하고 있구나. 우호적이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 맘대로 하고 있네. 아이고 그래 지 맘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의논 안 하고 있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네. 이제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호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지 맘대로 하고 있으니까 뭐 잘해봐라. 뭐 이러면서 잘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복수심이 있죠. 150. 복수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시하나? 그래서 혼자 뭐, 아이고, 그래, 뭐, 니 잘났으니까 잘해봐라. 근데, 아,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친절한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내면에서는, 잘해봐라. 잘해봐라가 자애롭고 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속에선 잘해봐라. 이게 뭐예요? 150의 분노가 복수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쵸? 복수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윤영님. 혹시 잘해봐라 하는 거 있어요? 같이. 뭘 복수심을 같이 이제, 그래, 뭐, 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하겠죠가 아니라, 하고 있네. 잘하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잘해봐라가 나한테 잘해봐라.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복수심을 이제 나한테 들이미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색했을 상황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보다 100배 이상 부유한 이들이었지만 모두가 저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더 부자들이 더 뭐예요? 부자였었는데 엄청 친절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보다 100배 부유한 이들이었는데 무진 친절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쵸? 부자들이 친절하게 해주셨다. 그날 저는 JP 모건 신탁에서 EF 허튼사를 거쳐 시티은행, 록펠러 재단 등을 돌며 하루가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하더라. 진짜 부자들은 모두 상냥하고 자애롭고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놀랄만하게 대화하기가 편하고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200 이상으로 벗어나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걸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막 자존심, 자부심, 막 이런 게 분노, 막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계속 걸려요. 감춘다고 의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솔직하게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해서 내 안에서 나를 보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해결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진심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의식이 바뀐 거죠. 예.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인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는 바뀌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전화 와서 이제 누가 되게 요 근래에 또 막 얘기를 해줬더니 나가서 현장에서 하면서 실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 안 했구나. 여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태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뭐 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다 따라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다 했으면 벌써 이미 바뀌었죠. 아직 따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려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네, 하나하나 일일이 디테일하게 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 보니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일단 또 그전에 안 했던 따라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알려준 대로 안내한 대로 따라했더니 잘 됐으니까 이제 또 오늘도 내일도 매일 숙성하면서 방법을 진짜 다른 어디서 알아줄 수 없는 것들 그런 거 다 이제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추천자에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은 제 평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놀랍네요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접관들은 새 회원이 이 사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받으며 불편하게 여길 수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불안을 느낄 만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애를 썼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애썼다고 하지만 애쓴 게 아니라 관심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여기서 애썼다는 표현은 우리가 노력해서 막 애쓰는 그런 관점하고는 틀려요. 여기 아마도 제가 볼 땐 이걸 번역하시는 분의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애써야서 노력한다는 거를 여기서는 아마 노력한 건 아니라 각성해서 그냥 편안하게 했다라는 얘기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들은 성공에 동반되기 마련인 능력, 즉 성공에 동반되기 마련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동반되는 능력.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에 대한 연민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에 대한 연민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줄 아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연민으로,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연민이 되어서 그 사람들 이 입장에서 연민을 내가 막 느끼고 있다는 거.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딱 부딪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신념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내 신념 아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들도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내가 욕망하는 어제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연민으로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뭐예요? 내 두려움이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봐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힘들겠다. 저 아이들이 힘들겠다라는 거를 온전히 봐줘야 되는데 힘들겠다보다는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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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자녀, 내 거라는 내 아이들, 나의 남편.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에 더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하는 내 거라는 거에 더 못 넣는 기본적인 게 이제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 입장보다 내 입장에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아직 신념이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을 잘해준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상대방 입장에서 연민으로 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제 의식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상대방 입장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세요. 튀어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편, 지금은 편안하지만 또 하나 잘못 걸리면 아직 이것 봐라 하면서 있잖아요. 바로 칼을 쫙 하면서 있잖아요. 이것 봐라 하고 이게 나온다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내하고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내는 내가 키우지 않아서 조금 이제 약간 죄책감이 있는데, 그래, 뭐 내가 안 키웠으니까 뭐 하고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잘 됐으면 하는 게 있지만, 첫째, 둘째한테만큼 바라는 마음이 적더라고요. 근데 첫째, 둘째한테는, 첫째는 한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인가 대들었던 것 같아요. 대들면 제가 가만 안 놔두죠. 바로 죽여버리죠. 그냥. 옛날에 완전 침대 올라가가지고 그냥 베개를 들고서 있잖아요. 완전 패대기를 막 쳤더니 그다음부터 내가 대들 생각을 안 해요. 하도 그 기운이 엄청 강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막 힘들어하면 이제 여기가 집이 되게 싸잖아요. 대구랑 어떻게 서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송파구, 강남, 아이고 강남은 또 더 비싸고 송파구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구는 되게 이제 싸잖아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넓은 데서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대구로 데리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좀 그렇죠. 서울에서 크는 게 훨씬 당연히 낫죠. 근데도 한번 옛날에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아마 대구 가서 딸하고 부딪히면 죽인다고 가만 안 놔둘 걸 이러시는 거예요. 부딪혔다 하면 그래서 맞네. 부딪히면 제가 가만 안 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아직까지 그런가? 난 공부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딪히도록 하는 게 제일 상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아들한테 했던 게 있는 거예요. 얘는 못 대드는 거야. 엄마의 그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라. 완전 그냥 막.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내 거라는 것도 두려움이 해결이 아직 다 되질 않아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근원적인 거는 두려움. 그쵸? 내 근원적인 내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야, 그리고 내 거라는 것도 점점 다 내려놓아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거, 내 거, 내게 해결이 되어야 진짜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연민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줄 아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 배려, 태도,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각성하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치고 음성화 해주